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끝이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아서 바늘귀에 실을 꿰기 어려워지셨거나 발밑 감각이 둔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불안하셨던 적 말이에요. 아니면 음식의 맛을 예전만큼 섬세하게 느끼지 못하거나 손자의 따뜻한 손길이 예전보다 덜 생생하게 느껴지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뇌의 감각 중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 중추는 단순히 만지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과 안전하게 소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뇌의 감각 중추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과 생활 속 관리 방법도 함께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각 중추가 뇌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각 중추는 주로 두정엽의 중심 뒤랑, 영어로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라고 불리는 부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귀 위쪽, 머리 옆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뇌의 중심고랑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 전체에서 오는 다양한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종의 종합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촉각, 압력, 온도, 통증 같은 감각들이 모두 이곳에서 처리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 중추는 단순히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를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런 감각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손목의 압력이라도 혈압을 재는 의사의 손길은 안전함으로 느껴지고, 누군가 갑자기 팔을 붙잡는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복잡한 해석 과정이 모두 감각 중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신경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바로 펜필드의 호문쿨루스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가 개발한 뇌지도로 우리 신체의 각 부위가 뇌에서 얼마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손과 입술, 혀가 몸통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전체의 약 30%나 차지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도구를 사용하고 음식을 맛보고 서로 소통하면서 생존해온 과정에서 손과 입이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으로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손끝과 입술을 통해 세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60세 이후에는 감각 중추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신경세포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신호 전달 속도도 다소 느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감각 중추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소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감각 자극과 운동을 통해 감각 중추의 기능을 유지하고 때로는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죠. 감각 중추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정보 수집입니다. 피부, 근육, 관절에서 오는 모든 감각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둘째, 정보 처리입니다. 들어온 신호가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적절한 반응 지시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졌다면 즉시 손을 뺄 것을 명령하고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 세 과정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감각 중추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뇌 영역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감각 중추가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감각 중추는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베개의 부드러운 감촉, 이불의 따뜻한 온도, 침대 매트리스의 탄력까지 모든 감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있죠. 특히 손바닥으로 침대를 짚고 일어날 때 감각 중추는 침대의 딱딱함 정도를 파악해서 얼마나 힘을 주어야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즉시 계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뜨거운 차를 마실 때의 정교한 조절. 차 한 잔을 마시는 간단한 행동에도 감각 중추의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컵을 집을 때 손가락은 컵의 온도를 감지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즉시 살짝 떼었다가 다시 잡는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죠. 컵을 입에 가져갈 때는 입술이 먼저 온도를 확인합니다. 입술의 감각신경은 혀보다 훨씬 민감해서 화상을 입기 전에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후 불어서 식히거나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례, 손자와 손녀의 손을 잡을 때. 손자나 손녀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감각 중추는 단순히 부드럽다를 넘어서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아이의 체온, 손의 크기, 피부의 질감, 심지어 맥박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감각이 단순한 물리적 정보가 아니라 정서적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은 특별한 따뜻함으로 느껴지죠. 이는 감각 중추가 뇌의 감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 요리할 때 섬세한 감각.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요리할 때 보여주는 솜씨는 정말 놀랍습니다. 반죽의 적절한 농도를 손끝으로만 판단하거나 고기가 얼마나 익었는지를 젓가락으로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이런 기술은 단순히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감각 기억이 감각 중추에 저장되어 있고 새로운 감각 정보와 비교해서 즉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례, 밤길을 걸을 때의 안전 감각. 어두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밑의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발바닥의 압력 센서들이 지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평평한 길인지, 경사진 곳인지, 젖어 있는지, 미끄러운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죠. 이 정보는 즉시 뇌로 전달되어 걸음걸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합니다. 미끄러울 것 같으면 발을 더 천천히 딛고 경사가 있으면 균형을 조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큰 의식 없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 중추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우리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감각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졸중 후 감각장애 가장 흔한 사례. 뇌졸중은 감각 충추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감각 충추 부위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몸의 감각 저하입니다. 특히 손과 발끝부터 저리기 시작해서 점차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은 마치 장갑이나 양말을 신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모르거나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해서 2차 손상을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약 60%에서 이런 감각 장애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서서히 진행되는 위험. 당뇨병을 오래 앓으시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 말초신경병증입니다. 특히 발끝부터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발가락이 좀 저린 것 같다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발 전체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작은 상처나 물집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맞지 않아서 생긴 상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절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촉각 과민증, 지나친 민감함의 괴로움. 반대로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깃이 살짝 스쳐도 극심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가벼운 바람에도 아픈 것처럼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키면서 감각 신호가 과도하게 증폭되는 것이죠. 환자분들은 살을 애는 것 같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 감각 장애, 넘어짐의 위험. 감각 충추는 촉각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바닥의 압력 감각과 귀 속의 평형기관 정보를 종합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각들이 둔해지면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을 헛디디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시각 정보가 부족해지므로 감각 충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면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증상들을 미리 알아채려면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째, 손끝 감각의 변화입니다. 단추를 잠그기 어려워지거나 동전을 짚기 힘들어지는 것은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발끝 저림이나 무감각입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거나 양쪽 발이 동시에 저린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온도 감각의 둔화입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잘 모르거나 찬 것과 따뜻한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균형 잡기의 어려움입니다. 눈을 감고 서 있기 어렵거나 직선으로 걷기 힘들다면 감각 충추 기능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 중 상당수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체크, 동전과 열쇠 구분하기. 주머니나 작은 봉지에 10원짜리 동전 1개와 집 열쇠 1개를 넣어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손을 넣어서 어떤 게 동전이고 어떤 게 열쇠인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3초 이내에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0초 이상 만져봐도 구분이 어렵다면 손끝의 촉각이나 감각 중추의 해석 능력이 다소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세밀한 검사를 원하신다면 1원,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을 섞어서 구분해 보세요. 각각의 크기와 두께, 표면의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손끝 감각이 정상이라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한발 서기 균형 테스트. 의자나 벽 근처에서 안전을 확보한 후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시간을 재어보세요. 먼저 눈을 뜬 상태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시도해 보세요. 60대 기준으로 눈을 뜬 상태에서는 15초 이상,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5초 이상 버틸 수 있으면 양호한 편입니다. 만약 3초도 못 버긴다면 발바닥의 압력 감각이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바닥의 감각, 다리 근육의 고유 감각, 전정기관의 평형 감각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인 검사입니다. 세 번째 체크, 온도 구분 테스트. 3개의 컵을 준비해서 하나는 찬물, 하나는 미지근한 물, 하나는 따뜻한 물 40도 정도를 담아보세요. 눈을 감고 손가락 끝을 각각의 물에 살짝 담가서 온도를 구분해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즉시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 따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분이 어렵거나 모든 물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면 온도 감각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체크, 압력 감지 테스트.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눈을 감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손바닥을 다른 압력으로 눌러보도록 하는 겁니다. 살짝 터치하는 정도, 보통 압력, 강한 압력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양쪽 손바닥을 같은 힘으로 눌러달라고 해서 좌우의 감각이 비슷한지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쪽이 유난히 둔하거나 과민하다면 뇌의 해당 부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 진동 감각 테스트. 음성 진동이 나는 휴대폰을 손목이나 발목에 대고 진동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세한 진동도 쉽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끝이나 발 뒤꿈치에 진동을 대어봤을 때 잘 느끼지 못한다면 말초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가 체크는 전문적인 의학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평소 자신의 감각 상태를 점검하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해보면서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 항목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갑자기 감각이 크게 변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감각 중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첫째, 손끝 발끝 자극 운동.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손끝과 발끝을 규칙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씩만 투자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 운동법. 작은 고무공이나 스트레스볼을 손에 쥐고 꾹꾹 눌렀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또는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빠르게 비비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감각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작은 구슬이나 콩을 집었다가 놓는 연습도 매우 좋습니다. 이는 정밀한 감각과 운동 조절을 동시에 훈련시켜 주죠.
발운동법.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보거나 발바닥으로 골프공을 굴리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는 전신의 감각 중추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서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간단한 동작도 발바닥의 압력 감각을 깨워주는 데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전신 운동. 감각 중추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신의 혈액 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감각 중추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걷기. 하루 3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지면에서 걸어보세요. 평지, 경사길, 잔디, 모래 등 서로 다른 표면은 발바닥에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수중 운동. 물의 저항과 부력을 이용한 운동은 온몸의 감각신경을 골고루 자극합니다. 특히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감각 훈련이 가능합니다. 태극권이나 요가. 느린 동작과 균형 잡기는 고유 감각과 균형 감각을 종합적으로 훈련시켜 줍니다. 또한 명상적 효과로 스트레스도 줄여주죠.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감각 중추의 기능은 수면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뇌 속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고 적당한 습도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감각 중추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세요. 넷째, 감각 중추의 좋은 영양소 섭취. 오메가3 지방산, 연어, 고등어,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는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일주일에 2~3회는 생선을 드시거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현미, 통곡물,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니 골고루 드세요. 항산화 성분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식품은 신경세포를 노화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 감각 중추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사회적 교류와 새로운 감각 경험.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접촉은 감각 중추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잡기, 포옹, 어깨 토닥이기 같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감각신경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감도 줍니다. 새로운 감각 경험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질감의 옷감을 만져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거나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는 것도 감각 중추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악기 연주나 손으로 하는 공예 활동도 추천합니다.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는 손끝의 정밀한 감각을 요구하고 뜨개질이나 도자기 만들기는 촉각을 섬세하게 발달시켜 줍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면 감각 중추의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해 보는 게 더 좋겠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감각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준비해 주세요. 체험 1.
마법의 손끝 감각 테스트. 주변에서 서로 다른 질감의 물건 3가지를 준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수건 1장, 거친 수세미 하나, 그리고 매끄러운 플라스틱 통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각각을 10초씩 만져보세요. 단순히 부드럽다, 거칠다를 넘어서 더 자세한 느낌을 표현해 보세요. 솜털처럼 부드럽다, 사포처럼 거칠다, 유리처럼 매끄럽다 같은 식으로요. 놀랍게도 우리 손끝은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 중추의 놀라운 해석 능력입니다. 체험 2. 온도의 마술사 되어 보기. 이번에는 3개의 그릇에 각각 찬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준비해 보세요. 한 손은 찬물에, 다른 한 손은 따뜻한 물에 1분간 담근 후 두 손을 동시에 미지근한 물에 넣어 보세요. 신기하게도 찬물에 있던 손은 미지근한 물을 따뜻하게 느끼고 따뜻한 물에 있던 손은 차갑게 느낄 겁니다. 같은 온도인데도 말이죠. 이는 우리 감각 중추가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를 감지한다는 증거입니다. 체험 3. 균형의 달인 도전. 안전한 곳에서 한 발로 서 보세요. 처음에는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재어보세요. 눈을 감으면 훨씬 어려워질 텐데 이는 시각 정보 없이는 발바닥의 압력 감각과 근육의 고유 감각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감각 중추입니다. 체험해 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아마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감각들을 새롭게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런 작은 체험들이 감각 중추를 활성화시키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각 중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각 중추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용어였지만 이제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감각 중추는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손끝에서 느끼는 따뜻함,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땅의 감촉, 사랑하는 사람과의 포옹에서 오는 안정감까지 모든 것이 감각 중추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변환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기능은 약화될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와 훈련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비비며 혈액순환을 돕거나 저녁에 발바닥 마사지를 하거나 가족과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각 중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기적인 자가 체크를 통해 변화를 관찰하시고 이상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매 순간 해주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감각 중추는 쉼없이 일하며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감각 중추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